트럼프가 무사 기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텀을 하고 바로 텀을 연결해서 하지 못했어요. 미국 법은 예전에는 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할 수 있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4차례나 했는데 제 임기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중임 제도로 바꿨습니다. 8년 할 수 있고 바로 연달아 연임하지 않아도 어쨌든 8년을 할 수 있도록 중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터머지만 또 한 텀을 쉬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 텀을 하는 거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팬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팬이 안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쿨하고 가장 냉정하게 사태를 보는 것이 제가 원칙인데 예전부터 제가 전환기 세계보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재임을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고 만약에 두 번째 돌아오면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연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계속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비할 때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암살 위협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앞으로 석 달 안에도 또 가능합니다. 만약에 암살 시도가 없다면 이번에는 역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기한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확실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당연히 대부분이 그렇고요. 미국 언론 특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확정적인 반트럼프 메인스트림 언론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열렬한 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여론도 트럼프를 앞선 적이 있다. 2% 정도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미국은 각 주별로 이 선거인단을 뽑기 때문에요. 전 미국의 여론조사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최근에 처음에는 해리스가 2%를 앞섰다고 했다가 다시 아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해리스 상대 박빙 우위 격차는 바이든 때보다 줄어 이런 식으로 CNN 같은 데서 보도를 합니다. CNN, 뉴욕타임스는 대표적인 반트럼프 언론들인데요. 지금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반트럼프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 메인스트림 언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주 깊은 현실은 트럼프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번에도 상대 쪽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트럼프 저지를 할 것이다. 저는 지금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이슈를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는 노예 제도를 놓고 미국이 갈라졌습니다. 그건 너무나 본질적이고 통용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significant 정말 중대한 이슈였습니다. 미국 연방제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걸고 링컨이 연설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연방 미 합중국이 앞으로 존속이 가능한가 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노예제도 문제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도 거의 노예제도 정도 심각한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소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얘기도 하고 러시아 문제 얘기도 하고 북한 핵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 결혼 문제. 이 동성애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아주 깊은 그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의 기준이 성경인데요. 성경을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인류가 존속되는 인류가 역사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원시적인 복음의 출발점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밖에 없다고 하면 거의 범죄시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에 속하는 필립스 아카데미 학생이 버스에서 친구들과 성은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어 라고 했다가 그 얘기가 고발이 돼서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을 축구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고요. 지금 미국에서 살아보시는 분은 더 잘 알 테고,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주 가까웠던 교포도 결국은 옆집에 동성애 부부가 살고 있고 그 딸이 레즈비언이 돼서 자주 놀러 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사를 가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문제, LGBTQ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이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톨릭 로마 교황청 바티칸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비가노 신부를 지금 교황청에서 파문을 했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비가노 주교는 교황이라고도 안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원색적으로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굉장한 지성인인데 비가노 신부가 교황을 향해서 사탄의 하인, 사탄의 종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역시 이 동성애 옹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계 정통 랍비들은 유대 기독교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역시 비가노 신부랑 같이 가는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트럼프 지지 그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뭐 인성이나 여러 가지와 전혀 별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어떤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관계 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카톨릭, 유대교 할 것 없이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LGBTQ 문제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정상성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미국 사회가 정상성을 회복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을 다시 정상적인 문명 국가로 회복시킬 수 있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강하게 만들거나 마가 또는 마사, 이런 미국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수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트럼프 반대편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그룹, 그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합니다. 돈과 지식과 하는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해리스를 막대한 자금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이 현상 배후에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해왔는데요. 전환기 세계보기에서 제가 시도하는 것은 일종의 러프한 정답지 같은 것을 일단 갖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그리고 복잡한 서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역사, 그리고 개인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단순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과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을 모던 타임스, 근대 세계의 갈등으로 보고 1차 대전, 2차 대전 라운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답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 대전에서 나치 대 스탈린, 나치 대 공산주의의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졌는데, 나치에 대한 청사는 나치가 패배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지금까지 거의 1세기에 가깝게 나치는 악이다, 이런 규정이 있어 왔고 전반적인 합의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치를 패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스탈린과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인류가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치 대 공산주의,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푸틴은 신나치와의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푸틴이나 트럼프는 나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낫지라는 단어를 막 쓰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누가 더 악한가 거의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악대 악의 전쟁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저는 역사의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나 그 악대 악의 전쟁 속에서 때로는 한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을 빼기도 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굳이 얘기한다면 유대 기독교적 전통, 구속사적 전통 이런 개념으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은 그 대부분의 분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할 때 어떻게 움직일까 좀 감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